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수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볼 부분은요. 2021년 수능 대비 마더텅 영어 어법 어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어법 어휘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지 또 어떻게 개념 공부해야 될지 간단하게 문제풀이 꿀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법, 어휘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꼭 맞춰줘야 할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영어 문법을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영어 문법이 굉장히 볼 것도 많고요. 문법 하나의 예외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면 좋겠습니다만 다 외우고 있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모든 영어 문법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빈출 나오는 개념들 또는 예외 개념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조금 빠르게 더 이렇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3이 됐으면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 문제 풀 때 중요한 어법들 위주로 조금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조금 더 내가 아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우리 수능과 모의고사에 그동안 자주 나왔던 개념들 그리고 어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개념들이 이 정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볼 건데요. 우선 정동사와 준동사 구별이라고 되어 있죠. 정동사와 준동사. 문장 내의 본동사와 본동사가 아닌 것, 뭐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것들 구별해내는 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장 내에 진짜 본동사와 본주어를 찾는 일이 조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함정을 파놓고서 동사 자리에다가 뭐 투부정사를 갖다 놓는다든지 투부정사 자리에 동사를 한 번 더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 고르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특히나 주어 동사 구별하시는 문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수일치죠. 수일치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주어에 맞게, 시제에 맞게 동사를 써주면 된다. 이게 끝인데요. 요 수일치 문제들도요, 여러분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수일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수일치 연습하시는 거랑 자, 능동태, 수동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능동태, 수동태 구분하는 거 그냥 해석만 해서 구분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문장 구조 파악하시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우리 태 구분할 수 있겠고요. 형용사와 부사 구별입니다. 이것도 되게 쉬운 거잖아요. 이형식 때 배우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용사와 부사 동일한 형태를 갖는 거 구분하는 문제들도 자주 나오고요. 또 우리가 헷갈리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요. 꼭 한 번씩 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명사절과 형용사절. 절은 절인데 둘이 역할이 다르네요. 근데 절 길이가 길어지니까요. 얘가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도저히 구분을 못하겠어요 하는 문제들도 종종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병렬관계죠. 병렬관계, 우리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접속사 그냥 쉽죠. 뭐 and, or 간단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병렬관계이지만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틀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병렬관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 분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대동사와 대명사 마찬가지도 이것도 동사와 명사 어떻게 받아주면 좋을지 대신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대명사 종류 알아놓으시고요. 거기에 맞는 대동사 써줘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문제들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내신에서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보는 개념인데요. 이제 이 문제들이 어법 문제에 나올 때에는 이제 목적 보어를 잘 써주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또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거 너무 많이 본 개념이에요 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도치가 있죠. 도치도 우리가 어법책에서 항상 맨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조금 소홀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지만요. 도치 문제도 여러분 종종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어구 도치가 되면 뒤에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헷갈려서 그냥 올바른 어순으로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치 간단하게 공식이라도 알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도치 문제 나왔을 때 해석이 잘 되는 건 물론이고 어법 문제까지 안 틀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사와 접속사 구별입니다. 전치사냐 접속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요. 앞에 접속사를 써주고 뒤에 명사 구가 나온다든지 전치사를 썼는데 뒤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은 문장 구조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문법이 사실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서 어쨌든 요 10가지의 개념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면요. 어법 문제 풀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문제 유형을 이해하는 거 중요하겠죠. 어법 문제도 2가지 유형이 있죠. 지문 속에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그어진 거 고르는 문제랑 A, B, C 이렇게 3개가 주어지고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각자가 더 선호하는 유형이 있을 거고요. 더 잘 푸는 유형이나 맞는 유형이 있을 건데요. 이 2가지 유형 모두 여러분들이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반복적인 문제풀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가 어법입니다. 왜냐면요. 어쨌든 이 10가지의 가장 큰 개념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어법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는요. 출제했을 때 이게 잘못 출제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풀다 보면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 정동사, 준동사 구별 문제가 되겠구나. 갑자기 투부정사랑 동사가 나와 있네. 그러면 이게 되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많이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깔아 놓으시면 이제 어법 어휘 문제 또 편하게 풀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챕터 1부터는요. 이제 간단하게 어법 개념들 꼭 확인을 해볼 거고요. 개념 공부하시고요. 우리가 실전 문제 들어가기 전에 옆에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연습 문제로 하나하나 개념 파악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푸시면요. 여러분들 어법 어휘 이제 문제 실력이 확 상승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개념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